자, 카메라 돌아왔습니다. 네. 아이고,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축의 박수를 한번 해보자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단한 일인데, 일단 앞으로 이야기를 뭐 계속 하겠지만, 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2024학년도 국민대 편입 합격하게 된 98년생 이준명입니다. 자, 우리 준명이가 이제 모드 액팅 스튜디오 1기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 지가 몇 개월 제가 작년 한 10월 달에 들어와서 1월, 2월 중순까지 했으니까 말까지 했나요? 말까지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합격을 한 지 지금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요즘 근황이 어떤가요?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합격이 한 게 맞나? 이런 뭔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27일 날 뭐 OT를 한다니까 사실 그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거기를 가야지 뭔가 확실시 되는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입시가 끝나면 와, 내 세상이다. 이제 즐기는 행동들을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보면 많이 하는데 네. 준명이 좀 즐기고 있었나요? 사실 그 즐거움은 합격하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는 정말 별 생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좋은 점은 그냥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갔다는 사실. 제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준명이가 입시 때문에 재작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입시를 처음 하고 작년 수시 기간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간에 이제 저를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합격을 하기 전까지는 고향에 네.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결과가 다 안 나오기 전에 이번 설 때 뭐 내려가니라고 내가 질문을 네, 했었는데 맞아요. 안 간다고. 그 이후에 이제 결과가 합격이 되고 나서 고향을 이제 내려갈 네. 이제 그게 돼서 내려간 거죠. 저도 붙을 줄 몰라가지고 네. 진짜 기차표 부랴부랴 한번 찾아보고 바로 갔어요. 합격 당시 에피소드를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그 당시에 준명이 같은 경우는 용인대 예비 1번이 네. 나온 상태고 성결대 예비 4번이 나온 상태였어요. 국민대는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한두 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국민대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는 거였고, 네. 그 당시 이제 어땠어요? 진짜 한 5번 정도 확인했어요. 사실 한 명 뽑는 거고 또 다른 입시생들도 정말 원하는 학교 중 하나가 국민대다 보니까 저도 원했고, 합격이 뜨고 다시 진짜 한 2-3번 그 이상으로 계속 확인했어요. 근데 합격이 뜯어보고 제가 또 합격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럼 요번에 지원한 학교가 어디였었죠? 국민, 세종, 단국, 서경, 수원, 용인, 성결, 예대, 정시, 특별대중, 그리고 한 개가 어쨌든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총 9개 썼어요. 이 편입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인데, 이 편입은 동국대랑 중앙대가 없어요. 네. 뽑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 학교 편입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학교, 높은 학교가 국민대랑 세종대란 말이죠. 네. 그런데 보통 편입 같은 경우는 뭐 모집 인원이 2명, 3명인데 네. 이 국민대, 제일 가기 힘든 이 국민대가 모집 인원이 1명이었고 지원자 수가 200명이 조금 넘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대충 200대 1인 건데, 제 입시 경험에서 150대 1 정도까지는 해본 것 같은데 뭐 200대 1은 해본 적도 없고, 단순히 높은 경쟁률을 떠나서 왜 또 이게 좀 기분이 좋았냐면, 준명이가 비전공자인데 이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자들이 상당히 온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 전공자들과 경쟁을 해서 전국에서 1명 뽑는데 그 1명의 주인공이 준명이가 되었다라는 게 나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아무튼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합격했던 작품이 뭔지, 뭐 자유연기, 그리고 뭐 선정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작품은? 네, 저는 갈매기 꽃자 유명한 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그쵸, 부분인데,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의 극장이란 관습에 얽매여있고 편견에 빠졌어요.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사실 저도 이걸 받았을 때 의아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왜 이걸 줬지?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쌤이 아마 이게 너한테 앞으로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저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이유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갈매기 호수장. 갈매기의 꽃숫자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지만 이제 수업을 거듭 진행하면서 준명이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그 문제점을 채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점을 채우는 데 있어서 꽃숫자만한 대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외부적인 큰 사건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연기를 해보는 게 더 섬세한 연기를 접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특기는 뭐였어요? 전 무용으로 갖고 갔고요. 어떤 부분이 무용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사실 진짜 제일 눈에 띄는 것 같긴 해요. 무용이 실력 그 성장에서 있어서 아, 내가 눈을 보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입시 시작했을 때 특기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 춤을 춰야 된다고? 좀 몸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나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덤블링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다양한 테크닉, 무용 테크닉을 할 수 있는 거 보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나름대로의 결과도 있다 보니까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무용이라는 게.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한 만큼 그 네. 결과값이 직관적으로 네, 보이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다. 네.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냥 공대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쉬는 시간에 고고칠공이라고 조승우 배우의 그 주연 작품 그 영화를 봤는데 와 그때 나도 하고 싶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어떤 기분일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서울로 올라갔죠. 대단한 결정이다. 네. 그때 제가 올라왔을 때 돈이 12만 원 있었어요. 연기원 낼 돈도 없어가지고 주급으로 주는 알바를 구해서 2주, 3주 해서 빠르게 좀 땡겨서 바로 등록을 했죠. 입시를 2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다 보니까 또 어떠한 생각이 바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크죠. 선생님 만나고 나서 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선생님한테 문제로 지적을 받고 뭔가 발성이라든지 뭔가 저한테 말한 거예요? 예, 예. 뭔가 그 딱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연기를 시작하자,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합격을 하려면은 혹은 연기를 잘하려면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혹은 뭐 그 외모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소문이 돌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합격자들을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소문을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안 들으려고 했어요. 애초에 들어버리면 제가 안 그래도 겁이 좀 많은데 겁을 먹고 시험장에 들어갈까봐 안 들으려고 했고 저는 1년차 때는 합격자 영상을 하나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제가 그 친구들 따라할까봐 뭐 소문이나 일체 그런 거는 아예 안 듣고 이번에는 뭐 남자를 많이 뽑는다, 여자를 많이 뽑는다. 오히려 그런 거에 네.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그런 태도를 갖췄다. 네, 애초에 그냥 잘라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200대 어쨌든 성공을 했잖아. 뭐 운이라고 약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대 1을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을까? 사실 국민대가 편입 중에서 제일 빨리 보잖아요. 솔직히 국민대는 선생님의 2개월에서 붙었다고 해도 될 만큼 엄청 기간이 짧았는데 그냥 반포기 상태였어요. 200대 1이고 그 한 명은 누가 될까? 난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실제로 그냥 그 전날부터 긴장이 안 됐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네, 제가 긴장이 진짜 많은데 지금 이거 찍으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국민대는 이것보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릴렉스가 되었나? 네, 그게 오히려 저한테 집중이 더 잘 됐고, 뭐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낸 그 틀은 지키되, 정말 그 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수님한테. 아, 네, 학교 와서 네, 물어봐요, 학교 와서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왜 나를 뽑았냐? 난 비전공자인데
한번 그냥 물어보려고요. 실제로도 제자들도 저희들 왜 뽑았어요? 라고 교수님들이 얘기하면 답변해줘요. 어떻게 넌 또 한 명을 뽑은 거여서 이것도 좀 물어볼 만한 가치가 네. 있는 것 같아. 입시를 2년간 진행을 하면서 혹시 뭐 입시 에피소드가 뭐 있을까? 좀 연습하는 데 있어서 좀 바뀐 게 있어요. 무작정 계속 그냥 기계적인 연습? 이런 것만 했다면 쌤 만나고 나서는 입 밖으로 소리 내는 연습보다 그냥 앉아있는 엉덩이.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수업 있기 전날 제외하고는 희곡 있고 더 파고들려고 뭐 관련 뭐 논문 같은 것도 한번 계속 읽어보고 입시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적응하는 거요. 어떤 적응? 선생님 티칭에 있어서 제가 따라가는 거? 이것도 지금 저랑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그 전 수업에는 좀 지르는 연기가 많았어요, 저는. 근데 쌤 만나고 나서 잔잔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사실 불안했죠. 그치. 예, 불안했지. 이렇게 해도 학교를 갈 수 있으려나? 그럴 수 있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왜냐면 다른 친구들 작품들 보면은 자유연기 보면 되게 에너지틱하게 네, 맞아요. 움직이고 네. 말하고 하는데 네. 나는 좀 그것과는 상반되는 네. 연기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할 수 있죠. 저는 갈매기 할 줄 진짜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런 연기를 한 게 여기서 처음이에요. 갈매기 호수차 같은 연기를. 그래가지고 재밌네. 보통은 이제 입시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 다이어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준명이는 계속 뭐 수업에 관한 네. 어떤 트레이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네. 저랑 수업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었던 점,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연기를 처음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네. 했고, 그러면서 그런 게 힘들었고, 힘들다 보니까 저랑 수업하는 어느 날 울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왜 울었습니까? 사실 수업 받으면서 저도 신나고 선생님도 신나는 거 저 느꼈어요. 수업하는 그 시간은 정말 즐겁고 진짜 정말 좋았는데 근데 그 시간만 지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 울었던 당일이 대본 리딩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알고 그리고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어요. 잘하고 싶다. 근데 대본 리딩을 딱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그 자꾸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데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를 했죠. 그치. 네. 그러면서 꼬수자가 된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느끼기에는 너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데 즐겁다 보니 네. 더 즐겁고 싶고 네, 더 맞아요. 잘하고 싶다라는 일종의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욕심이에요. 네. 어쨌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빨리 다음 스텝을 밟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본인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상태. 학습에 대한 욕구가 조금 과한 것 뿐이지 결국에는 나 공부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뭐 나와 했던 수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서 하자면 무엇이 기억이 남고 뭐 좋았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무엇보다 1대1로 밀도 있게 수업했던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해봐라. 선생님이 많이 하셨던 건데 저는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때 너한테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 그 상황에 너를 던져라. 아, 계획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나를 던진다라는 게 연기하면서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 근데 웃긴 거는 우리도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즉흥적인 상황에 네, 우리를 맞아요. 던지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냥 큰 계획은 있겠지. 오늘 몇 시에 네. 일어나서 몇 시에 학교를 가고. 근데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는 몰라. 던지는 그 상황 안에서 즉흥적으로 그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 즉흥적으로 생활을 한단 말이지. 나는 그 기본적인 메소드를 연기할 때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싶은 거야. 네, 그게 맞아요. 나의 어떤 연기 메소드 철학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아무리 많은 입시생들이 와도 나만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가지게 되니까 누구도 나를 따라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네, 하면. 맞아요. 무드 액팅 스튜디오에서 얻은 게 있다면 얻은 거라면은 대학 그치. 합격증이고요. 네. 여기 오기 전에 많이 무너져 내렸던 상태라서 연기에 대해서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맞아. 계속 배우다 보면서 연기의 재미를 다시 얻었다는 거?
전 무엇보다 1대1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 한 시간을 계속 저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1대1이 그냥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혹시 꿈이나 목표가 있어요? 연기하면서 먹고 사는 게 제 목표긴 한데 그냥 저를 찾아주는 연출과 관객들 그런 게 있는 게 제 목표예요. 그냥 계속 연기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예술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 나에게 예술이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네, 입시 독백을 정하면서 많은 데몬 리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읽을 때마다 다 새로워요. 그리고 배울 때마다 계속 새롭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정말 첫 시도고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예술은 항상 저한테 그냥 초면인 것 같아요. 초면. 네. 사실 친해지고 싶은데 지금도 못 친해지고 있어요. 그러려고 그냥 친해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술은 뭔가 좀 친해지고 싶은 녀석인 건가? 네, 친해지고 싶은데 항상 초면 같은 녀석. 재밌다. 초면 네. 같다는 말. 자, 이제 공식적인 질문 끝났습니다. 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일단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한 저에게도 박수를 주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축의 박수를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